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 무풍에서 화상병 발생된 지역이 소재지가 여기고요. 지대가 상당히 낮은 쪽이에요. 소재지하고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이쪽은 김천 나가고 여기는 거창 나가고 여기 이제 무주, 이제 설천, 무주 읍 나가는 쪽인데 하천 주변 이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오히려 화상병이 잘 나오지 않았느냐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요 지역이 지대가 낮은 쪽에 불안병이 엄청나게 심해요. 불안병. 그래서 어차피 한 2, 3년 안에 없애야 할 과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화상병이 나와서 어차피 불안병이 심해져서 폐원시키면 아무것도 없는데 화상병으로 폐원시키면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 농가 입장으로 보면은 지금 소부 쓰리지만 오히려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아니었나.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화상병은 조금 이제 확산 속도도 있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화상병이 이렇게 확 번질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근데 만약에 확산이 되더라도 상당히 좀 느리게 확산되는 그런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그러나 당분간은 저쪽은 안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장수 지역 지금 병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홍로에 갈반병이나 급성 전문인하계병 그게 많지 않은가요? 지금 홍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로 농사 하시는 분들이 홍로 갈반병에 대해서 좀 둔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홍로는 갈반병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인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상황을 보면 오히려 후지보다는 홍로가 지금 갈반병이 더 빨리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기상 여건으로 보면 갈반병 플러스 탄저병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방제를 좀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2, 3일 비 오고 비 그치면 횟수에 관계없이 금년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방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농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병이 발생이 되면 치료제를 쓰지 마세요. 갈반병. 치료제를 쓰면 낙엽이 더 빨리 촉진되는 그런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갈반병이 일단 발생이 되면 영양관리하고 보호살균 쪽으로 그렇게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입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EBI 계통 이게 이제 상당히 침투 위행성이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EBI 계통을 뿌리면 뿌릴수록 입은 빨리 떨어집니다. 갈반병이 걸렸을 때. 그래서 만약에 갈반병이 감염이 됐다 그러면 그냥 4-1 플러스 카나 아니면은 4-2 플러스 카 아니면은 4-3 플러스 카. 그래서 보호살균제가 같이 들어있는 이런 혼합제를, 즉 단제를 쓰시는 것보다는 혼합제를 쓰시는 것이 조금은 더 입을 좀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이 되면 발생 후에는 단제는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 그냥 합제로 그래야 입이 빨리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통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합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스트로빌루린계하고 히비아이 계통하고 같이 섞어 넣어서 만든 합제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약제들은 두 개 다 침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낙엽이 굉장히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병이 걸리면 일단 요 보호살균제가 들어있는 그런 약제로 선택을 해서 살포를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빨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이 아무튼 갈반병이 그 초봄부터 생육도 일찍 시작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강수 일수가 14일인가 돼요. 이때 갈반병균이 많이 감염됐어요. 그래서 지금 홍로밭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갈반병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요 중간 보안 방제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갈반 때문에 방제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탄제 때문에. 갈반 방제하면 탄저도 방제가 됩니다. 토요일에 석회보도를 쳤는데 예. 얼마나 더 뛰어서 석회보로덱 쓰셨으면 당분간 한 최소 일주일은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됐건. 보통 우리가 10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뒤 전후 10일씩이니까 20일이에요. 석회보로덱 쓰는 거는 최소 일주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래도 한 열흘. 그러면 약해는 안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한 약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어제 비에 그 약이 다 씻겼을까요? 전에 무슨 약을 쓰셨어요? 비오네모, 다이테네모 같이 쳤습니다. 비오넴은 거기에 카가 들어있는 네. 합제거든요. 근데 네. 거기다 또 다이신을 또 섞으셨어요. 다이테네모 다 안 섞고 500 절반? 네. 네. 전착제는 레이트로는. 레이트로. 그럼 조금 씻겼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방제하실 때 일반 전착제보다는 케어스 같은 고착제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레이트론도 고착제로 알고 있는데요. 레이트론이요? 레이트론은 그게 과수 전용 전착제예요. 그거는 빗물에 잘 씻깁니다. 잘 씻겨요. 아무튼 레이트론은 이게 약해가 많아요. 과일이 어릴 때 쓰면. 근데 손톱 벗겨주고. 네, 솜털 벗겨지고 완전히 솜털이 다 벗겨진 후에 쓰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레이트론하고 일반 고착제나 아니면은 뭐 마코피카 이런 거하고 차이점이 마코피카, 에이스, 그 다음에 픽케어스 이런 거는 비가 와도 씻기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데 레이트론이나 이런 거는 잘 씻기는 그런 성질이 마코피카하고는 더 안 씻긴다는 얘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해에는 케어스 같은 이런 고착제를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사실. 석회보르도액이 좋은 약은 좋은 약이죠. 좋은 약은 좋은 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게 친환경 제재로 등록이 돼 있죠. 근데 이게 친환경 제재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살균제 중에 가장 오래된 살균제예요. 이건 지금 거의 150년이 넘었으니까요.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예방하는 효과는. 근데 저게 지금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90년대, 2000년대 또 2010년대까지 친환경 인증 농업을 하면서 모든 게 잘못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석회포로도액을 친환경 제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친환경 제재는 아닙니다. 친환경 농업하고 전농약, 무농약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석회포로도액, 뭐 석회 유황합제, 뭐 별 이상한 것들 많이 쓰고 있는데 다 농약이에요. 정확한 의미로 따지면 다 농약입니다. 화학적인 농약이냐, 생물학적인 농약이냐, 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병해충 방제나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서 쓰는 모든 제품은 분류합성으로 전부 다 농약에 해당이 돼요. 근데
석회보르덱은 상당히 병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석회보르덱 살포해놓고 2, 3일 안에 비를 많이 맞았으면 하다못해 탄산칼슘이라도 한번 살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탄산칼슘 쓰실 때 조심하실 거는 탄산칼슘은 그냥 쓰면은 비에 많이 씻겨요. 이거 역시.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런다고 고착제를 섞어버리면 안 돼요. 고착제를 섞으면 과일의 흔적이 많이 남아요. 특히 혹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매할 때 조금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 쓰실 때에도 가급적이면 고착제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그냥 탄산칼슘만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석회보르덱에다 고착제를 활용해서. 그러면은 고착제가 코팅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석회보르덱이 반응을 해서 병을 억제를 하는 거는 물하고 닿았을 때 거기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 병균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착제로 코팅을 해버리면 비가 와도 물이 튕겨 나가요. 그래서 이 석회보르덱이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서 병을 더 억제하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고착제를 섞지 말라고 합니다. 석회보르덱 쓸 때. 그래야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해요. 505kg 정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10kg까지 집어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과 수확해가지고 뒤치다거리 아니라 죽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살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